다음 절대부등식 29번. 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을 하는 거야. 양수 A, B, C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이제 따라가 보자고. 일단 양수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B는 이거 계산하면 뭐지?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가에 들어갈 건 뭐가 되겠어? 그치,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지. A 마이너스 B 제곱 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 나왔대. 그래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얘가 0보다 커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뭐 할 수 있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 4AB보다 커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지. B 더하기 C의 제곱, C 더하기 A 제곱에서도 이런 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구하려고 하던 거 좌변, 이 부등식 좌변에서 좌변에다가 4ABC를 한번 곱한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그럼 전개를 하면은 이걸 이렇게 다 곱하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나를 메꿔야 되는데 여기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걸까? 자, 그럼 요 식을 갖고서는 요거를 잘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식의 양변을 A 더하기 B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분의 4AB가 A 더하기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똑같잖아. 똑같아졌잖아. 자,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같은 식으로 하면은 자, 여기 요 식에서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B 더하기 C분의 4BC 요거는 B 더하기 C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도 양변을 C 더하기 A로 나누면 C 더하기 A분의 4CA 요거는 C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여기다가는 이제 C를 곱해줘. 왜냐면 여기 C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 우변에도 C를 곱해야겠지? 그리고 여기는 A를 곱해줘. 그럼 여기도 우변에다가 A를 곱하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해줘? B를 곱해줘. 여기 B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도 B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 자 빨간색으로 이 식은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A 더하기 B, C 이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은 B 더하기 C, A보다 작거나 같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A,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요거 전개하면은 여기 AB 나오고 여기도 AB 나오죠. 그러니까 2배의 AB, BC, CA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뭐야? 2배의 AB, BC, C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응? 이 나의 윗줄에 이 나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윗줄에 다 적혀 있었던 거야. 그걸 활용해서 만들어줘야지. 됐어?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았고요. 한편 자, 요 값은 0보다 커 나타요. 이거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왜 0보다 커 나타났지? 변형공식 쓰면 2분의 1에 A-B제곱 B-C제곱 C-A제곱이니까 이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0보다 커 나왔겠죠.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식에서 요 식에서 보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럼 이 부분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만 잠깐만.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여기 밑에 식을 한번 좀 살짝 참고를 하니까 밑에 식에 보면 우변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있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변형 공식을 좀 써서 하는 거야. 자, 여기 파란색으로 바꿔서 하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변형 공식 써봐. 이거에 대한 변형 공식 뭐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2배의 AB, BC, CA를 뺀 거죠.
그지? 예. 근데 거기서 이걸 한 개 더 빼네. A, B, B, C, C를 한 개 더 빼네. 그러니까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부등식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밑에 건 지우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면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3배 한 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이 되니까 그리고 3으로 양변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뭐야? 3. 자, 그러면 여기 기억하고 니은을 참고를 해보면 자, 자, 기억에서는 뭘 알았어? 기억에서는 기억에서는 지금 4A, B, C,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더한 거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알았죠? 응? 그러니까 기억에서 양변을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2배를 하게 되면 여기도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기 봐봐. 얘는 요거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근데 그 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똑같잖아. 얘네 둘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얻어지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응? 자, 그러고 양변을 4ABC로 나눠보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나다는 이미 다 구했으니까 하고 다 구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자, 다음에 35번도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평면의 점 PA, B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한대. 자, 한 문장 읽었으니까 그렇다가 그림으로 나타내고 나서 풀어. 양수 AB니까 1사분면 위에 어딘가 P라는 점 A, B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OP라는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OP 선분의 수직이면서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 자, 그럼 수직 조건 나왔으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겠어? OP 기울기는 얼마죠? 응? O는 0,0이고 P는 A, B야. 0,0과 A, B를 연결한 이 직선 OP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A분의 B죠. 그럼 수직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돼야죠. 그리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 지나는 점이 A, B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A 제곱 그 다음 B분의 B 제곱 통분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자, 직선의 방식이 이건데 이게 Y축하고 만나는 점 Q, 요 점이 Q죠. 그럼 Q점의 좌표는 0, 얼마예요?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구했고요. 자, 그 다음 R이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1, 0 여기 R이라는 점이 여기쯤 있다고 하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0 이거에 대해서 삼각형 OQR 이 빨간색 삼각형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 그거의 넓이의 최소값 구하래. 넓이 구하면 되죠. 자, 넓이 구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야? 5R 길이 구하면 되겠네. 5R 길이 얼마야? A분의 1이고 높이는 얼마야?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은 상수가 그냥 내비두고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 값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을 구해야 돼. 뭘 써야겠어? 산술기하 써야겠죠. 산술기하 쓰려면 합과 곱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합이나 곱이 깔끔해져야 돼.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깔끔하지 않으니까 얘를 약간 변형을 해줄 거야. 어떻게 변형을 해줄 거냐면 요거를 요렇게 쪼개서 쓰고 요거를 요렇게 쪼개 쓸 거야. 우리 분수 덧셈을 거꾸로 하면 이건 ab분의 a제곱하고 ab분의 b제곱 이렇게 더한 거가 똑같거든. 그러면 쪼개서 쓴 다음에 여기 약분되는 거 약분해봐. 그럼 뭐가 돼? b분의 a가 되죠? 여기는 b가 약분되니까 a분의 b가 되지? 이렇게 바꿔놓고 산술계를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요 값에 대해서 산술계 써봐. 2 루트 2를 곱해야죠. 곱하면 얼마야? 1인데 그 앞에 지금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은 1인 거지.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 물어볼 수 있는데 등호가 성립하는 케이스는 뭐였죠? 산술계에서 요 앞에 값 b분의 a랑 뒤에 값 a분의 b가 서로 같을 때. 그래서 a제곱이 b제곱이랑 같을 때인데 a, b가 양수니까 a가 b가 같을 때. 그래서 이 문제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고 찍어야겠다. 그럼 찍을 때 산술기하 쓰는 것 같은 느낌 드는 문제는 어떻게 찍는 거야? 최대 최소 갖는 경우가 어떻게 주어진 값들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 그때 되니까 찍는다면 a랑 b를 같다고 놓고 계산해도 찍어도 답이 나오지. 왜냐면 산술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값을 더했을 때 앞에 값과 뒤에 값이 같을 때거든. 알겠죠? 자, 8번. 정의역이 A 이상, 공역이 B 이상이야. 그럼 이런 거 할 때 정의역이 A 이상이면은 X는 A라는 걸 그려놓고 그거보다 오른쪽 범위에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공역이 Y는 B라고 하면은 Y는 B를 그려놓고 B 이상이니까 얘보다 위쪽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정역과 공역의 범위가 어디냐면 이 범위야. 이 초록색 범위. 그 요 모서리 점이 중요한 점인데 A, B라는 점이 되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로. 자 그런데 어떤 2차 함수가 있어. 자 fx 살짝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그리기 위해서 꼭지 좀 찾아봐. 이거 x-2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이렇게 생긴 이 2차 함수가 정역과 공역의 범위에서 그렸을 때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저 범위에서 그래프가 반드시 a, b를 지나야 돼. 그래서 b는 a-2의 제곱 빼기 1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만약에 저 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이 참수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그 정역과 공역의 범위에서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공역과 정역 범위 벗어난 건 그리는 게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a, b를 지난다는 조건만 갖고는 불충분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이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이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이 2차 함수의 축은 2죠. 이 2가 a보다 왼쪽에 있었어야 돼. 요 기역과 니은이 모두 성립해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 그래프처럼 그려지고 그러니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인 함수의 그래프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 응? 자 그래서 이거 풀면 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이 뭘 구하냐면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b가 뭐였어? 기억에 의하면 a-2의 제곱 빼기 1인가 그걸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4 플러스가 마이너스 3이야. 단 a는 2 이상의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요 값에 뭘 구하려면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2분의 5의 제곱 그러면 4분의 25가 좀 빼는 게 나오니까 여기 뒤에다 4분의 2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이상에서 이 참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꼭지점이 2분의 5는 2보다 크니까 4분의 12 빼면 4분의 13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는 거지. A가 얼마일 때? A가 2분의 5일 때.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A가 2분의 5일 때. 그리고 B는 그때 얼마일 거냐면 여기다가 B에다가 여기 A에다 2분의 5 넣어주면 2분의 1,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그때 이 식의 최대값은 4분의 1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역과 공역의 범위에서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너 그 선생님 개념 정리해 준 거 한번 찾아보면 정역과 공역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함수가 1대1 되게 되냐면 요 모서리를 반드시 지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증가해야 돼. 이것만 1대1 대응이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이건 1대1 대응일까?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왜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공역은 이만큼이 공역인데 치역이 이거밖에 안 되죠. 공역과 치역이 달라서 1대1 대응이 아니야. 파란 그래프는. 응?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자, 노란 그래프.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 노란 그래프는. 이건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그치?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모두 같아야 돼. 근데 그렇게 되는 그래프는 이 빨간 그래프만 가능하다고. 알겠어? 그다음에 32번은 정역이 1, 2, 3, 4, 5, 6이고 공역도 1, 2, 3, 4, 5, 6이야. 자 거기서 요 조건, 가조건 x1과 x2가 1에서 4 사이에 있는 값인데 그때 x2가 x1보다 크거든? 그랬을 때 x1에 대응된 값이 더 크대. 이게 무슨 말일까? (1과 4) 사이의 범위에서 함수 fx가 어떻다는 소리야? fx가 감소함수란 소리야. x값, 입력값이 x1, x2인데 입력값이 지금 x가 더 크잖아. 더 큰 입력값을 넣었으니까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감소함수. 자 그리고 f의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한 함수는 몇 개가 있니?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 만족하는 것부터 찾아볼 거야. 자 가조건은 정역이 지금 1, 2, 3, 4, 5, 6인데 공역도 1, 2, 3, 4, 5, 6이고요. 그러면 자 가조건을 만족하는 거 요 1, 2, 3, 4 1에서 4 사이에 있는 값들은 함수값이 이게 대응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이 돼야 돼? 감소함수가 되도록 대응이 돼야 돼. 이 감소함수는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대응되는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감소함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1, 2, 3, 4가 화살을 4개를 쏠 거거든? 화살 받을 4놈을 뽑아주면 돼요. 화살이 정역에서 4개가 나올 건데 그 화살을 4개를 받을 4놈 뽑기를 하면 돼요. 그 경우의 수는 공역의 원소가 6개가 있잖아. 1, 2, 3, 4, 5, 6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뽑았다고 해볼게. 1, 3, 4, 6 만약에 이렇게 뽑잖아. 그럼 화살 쏘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이렇게 뽑힌 애한테 이제 화살 쏠 거 어떻게 쏴야 돼? 가장 작은 놈이 가장 큰 놈한테. 왜냐면 감소함수니까. 두 번째로 작은 놈은 두 번째로 큰 놈한테. 세 번째로 작은 놈은 세 번째로 큰 놈. 가장 큰 놈은 가장 작은 놈한테. 이렇게 쏴야 돼. 그래서 화살을 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수를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6시 4가지.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 6이 화살을 쏴야 되는데 어떻게 쏘면 안 된대요? 1대1 대응이 되게 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꼭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 5하고 6이 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 5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5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5, 6은 자유롭게 쏠 수 있어. 자 5가 화살 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1한테 쏠 수도 있고 2한테 쏠 수도 있고 3한테 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쏠 수 있죠? 5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1, 2, 3, 4, 5, 6 중에 아무한테나 쏠 거야. 아무한테 쏠 거라고. 그 다음 6이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 6도 화살 써야 될 거 아니야. 쏠 수 있는 방법 6가지. 아무한테나 쏠 거라고. 쏠 수 있는 방법 6가지니까 5하고 6이 화살 쏠 수 있는 전체 경우 수는 36가지야. 그런데 그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빼줘야지. 5하고 6이 어떻게 쏘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쏜 경우는 제외해줘야 돼. 5하고 6이 어떻게 쏘면 1대1 대응이 되죠? 지금 이 파란색 상황에서 그렇지 5랑 6이 2하고 5에다 화살 쏘면 되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5, 6이 쏘는 경우의 수는 5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5나 6, 2로 쏘면 되니까. 그거 쓰고 5가 한 놈을 쏘고 나면 6이 쏠 수 있는 몇 가지? 1가지. 이렇게 쏴버리면 이렇게 쏘게 되면 지금 1대1 대응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1대1 전체 5, 6 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5, 6이 이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함수 F가 그렇게 쏜 경우를 제외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쏟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6C4는 어떻게 구하면 돼? 6C2로 계산하면 돼.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곱하기 1은 뭐 하나만 하긴 하지만 써보고 36 빼기 2니까 34. 그래서 앞에 거는 15 곱하기 34 이렇게 계산한 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 1대1 함수는 순열로 계산하는 거야. 34번 1차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이걸 표현을 해봐. 자 여기 각 조건들을 하나씩 표현해보자. 1번 조건 표현해보자. gx가 뭐라고? f의 역함수라고. 자 그런데 여기 y는 f2x 더하기 3 이거에 뭘 구해보래요? 역함수를 구해보래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자. y는 f2x 더하기 3. 자 이거에서 네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자 이 식은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해서 만든 합성함수야. 어떤 함수를 합성한 거냐면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함수하고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두 함수를 합성한 거야. 응? 자 그럼 어쨌든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합성함수에서 입력값이 뭐고 그때 나오는 결과값이 뭘까? 자 이 함수의 입력값은 이 합성함수에서 입력값은 요 x값이 입력값인 거야. 이 함수에다 x를 넣었잖아? 그럼 x를 먼저 어디다 넣게 되냐면 2x 더하기 3에다 넣게 되고요. 2x 더하기 3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다시 f에다 또 넣은 거지. 이중으로 넣은 건데 어쨌든 입력값은 x야. 그리고 그때 결과값은 뭐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해서 계산한 총 결과는 y가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는 역함수라는 게 뭐였죠? 입력과 결과를 바꿔서 만든 함수가 역함수죠? 그래서 자 이거의 역함수는 자 내가 구하려는 함수의 역함수는 x는 f2y 더하기 3 이게 바로 내가 구하려는 역함수예요. 끝! 이게 답이에요. 답은 나왔는데 이걸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 답은 이미 나왔어. 정리를 할 거야. 자 정리를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면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y는 뭐뭐뭐.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라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이 f라는 함수에다가 지금 뭘 넣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2y 더하기 3을 f라는 함수에다 넣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온대? 저 식이 의미한 건 x가 나온대잖아. 자 근데 우리 1번에서 역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역함수에다가 만약에 x를 넣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f라는 함수에다가 2y 더하기 3을 넣으면 x가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f라는 함수에 역함수가 있었을 때 거기다가 x를 넣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2y 더하기 3이 나오겠죠? 이 역함수의 이게 정의거든? 이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f 역함수에다가 x를 넣게 되면 2y 더하기 3이 나오겠네? 이렇게 y를 괄호 바깥으로 역함수 이용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속 정리를 해봅시다. 자, 2y 더하기 3이니까 양변에서 3을 빼고 그리고 2로 나눠버려요. 그럼 2분의 1 f 역함수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정리까지 된 최종 정답. 자, 근데 문제가 이 역함수 구했는데 이 역함수를 g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잖아. 응? 그럼 3단계 해주면 되죠. 근데 f 역함수 x가 뭐라고? gx라며. 그래서 y는 2분의 1 gx 빼기 2분의 3 이렇게 정리해주면 최종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야? a는 2분의 1, b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정의역이 k 이상인 모든 실수고 공역이 1 이상이래. 아까 했던 거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정의역이 k 이상이고 공역이 1 이상이니까 여기가 k, 1 찍어놓고 이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에서. 자, 근데 fx라는 함수 식이 보니까 이거 꼭지점이 k, 1인 이차함수네. 아니 요 k, 1이 꼭지점이네 그냥.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네. 그러니까 얘는 이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겠네. 자, fx 그래프는 지금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fx 그래프예요. 맞아요? 정역과 공역의 범위에서만 그려야 돼, 그래프를. 자, 근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k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k가 그냥 1보다 크다고 가정해 볼게. 자, y는 x가 여기쯤 있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역함수는 k, 1을 y는 x 대칭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1, k가 되겠지? 여기서 역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바로 gx예요.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일 겁니다. 자, 근데 두 함수 fx랑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고?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에서는 이거 그래프가 두 점에서 안 만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y좌표가 1이니까 자, x좌표를 조금씩 변화를 줘볼게. k값을 좀 더 키워볼게. k값을 좀 더 키우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fx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k, 1이 여기로 오게 되면 그러면 y는 x랑 한 점에서 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1, k가 여기로 와서요. y는 x 대칭시켜서 그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fx랑 gx가 몇 개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k를 이렇게 쭉 키우다 보면은 y는 x랑 접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한 점에서 만나. 그리고 거기서 계속 더 키우다 보면은 k, 1이 y는 x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 이렇게 더 가면 그럼 그때 역함수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요? 두 개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보다 k, 1이 k가 더 커지면 이렇게 되니까 y는 x랑 fx 그래프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때는 역함수와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y는 x랑 어떨 때 fx가 y는 x랑 이렇게 접할 때부터 해서 이게 좀 더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점 k, 1이 y는 x 위에 올라갈 때까지 여기까지 두 개. 그리고 접할 때보다는 커야 될 거야. 접할 때의 k 값보단 크고 접할 때 k 값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고 여기 k 1이 y는 x 위에 올랐을 때는 k가 1이죠. 그러니까 k가 알파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그때까지만 역함수 두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알파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fx가 x-k 제곱 더하기 1이 fx인데 얘가 x랑 같다고 놓고 얘가 y는 x랑 접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판별식이 이거 정리해서 판별식이 0일 때 이걸 계산해주면 그때 알파 값이 구해져. 그때 k 값이 알파 값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어차피 질문이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서 답은 1이죠. 자, 20번은 fx는 x분의 a 더하기 b라는 유리함수야. 이거 점근선이 얼마지? 점근선 x는 0하고 y는 b죠? 자, 그럼 점근선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b가 양수일 때는요. 점근선을 요거로 갖다가 점근선을 초록색으로 그려보자. b가 양수일 때 점근선을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자, 뭐 x는 0이 점근선은 다 똑같고요. 자, b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고요. b가 0일 때는 x축이고요. b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보다 아래에 있겠죠. 자,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양수일 때는요. 요렇게 그려져요. a가 양수일 때는 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a가 양수일 때는 여기서 점근선으로 가까워지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a가 음수일 때는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처럼 그려질 거야. a가 음수일 때는 얘도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정도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가조건 봐봐. 절대값 fx는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대. 야, 절대값 fx를 여기서 그려봐야겠네. 절대값 fx 그래프 그려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인 경우 그땐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x축 위로 그려주고요.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려주고 x축 아래에 있는 거는 위로 접어 올려서 그려주면 돼요. 이 빨간 그래프가 절대값 fx 그래프야. 응?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y는 2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y는 2가 어디 있어야 될까? y는 2가 이 점근선이 돼야 되네. 그치? 아, b가 2였구나. 응? 자, 노란색 그래프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절대값 씌워볼게. 노란색 그래프에다 절대값 씌워볼게. 자, 노란색 여기 있었는데 이거 절대값. 여기도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내비두고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만 접어 올려요. 노란색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그래프가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y는 2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도 점근선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b가 2가 돼야지만 y는 2랑 절대값 fx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 점에서 만나요. 응?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요. 여기 절대값 씌워보면 어떻게 돼서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씌우면은 x축 아래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빨간 그래프가 돼요. 아까 노란 그래프도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도 똑같이 그렸죠. 저 빨간 그래프로. 그럼 여기다 y는 2를 적당히 그렸을 때 y는 2는 x축보다 약간 위에 있겠죠. 어디다 그렸을 때 이거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겠는데? 그래서 요 b가 0일 때는 안 돼요. 됐어? 세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 케이스에다 이거 절대값 씌워보자. 까만 그래프에다 절대값 씌운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x축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냥 그려주고요. x축 아래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어 올려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이 빨간 그래프는 점근선이 여기가 아까 y는 b였거든. 점근선이 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b가 돼요.
점근선도 접어 올라가면서 빨간 그래프 따라가면서 접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로 같이 접혀 올라가. 그리고 요 x 여기 3, 4분면 쪽에 있던 것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y는 2가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y는 마이너스 b 위에 있어야지 한 점에서 만나죠? 여기서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지 않고 거기다 위에서도 두 개에서 만나고 밑에서도 두 개에서 만나.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b가 2가 돼야 되는구나.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구나. 노란색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저기 절대값 그래프 그려보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그려주고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려주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 4, 4분면 쪽에 있는 것도 그려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노란 그래프랑 y는 2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가 2일 때죠. 그래서 자 가의 결론은 b가 2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는 게 가의 결론이야. 됐어?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b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나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케이스 1번 b가 2일 때, 케이스 2번 b가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b가 2일 때 fx는 x분의 a 더하기 2가 되고요. b가 마이너스 1때 fx는 x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자, 이거에서 이런 표준형 꼴일 때는 그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 되게 쉬운데 선생님이 다 이런 거 정리해놨는데 거기 내가 내용 정리해 준 거에 다 있는데. 자, 점근선의 교점이 a, b인 어떤 함수 fx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fx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해볼게.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x에 대칭시켜서 그려야 돼. 그럼 y는 x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점근선의 교점도 이렇게 대칭이 돼서요. 뭐가 될까요? 점근선의 교점이 b, a가 돼요. 여기서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거기에서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을 시켜 그려보면은 저 점근선을 향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빨간 그래프가 까만 그래프의 역함수거든. y는 x 대칭인 거. 그래서 원래 함수가 점근선의 교점이 a, b였잖아.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가 돼야 돼? b, a가 돼야 돼. 그리고 생긴 모양은 그래프 두 생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기 위에 숫자는 똑같아야 돼.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0,2거든?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2,0이 돼야 돼. 그리고 생긴 건 모양이 똑같으니까 위에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 0,-2거든? 그럼 이거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서 x 플러스 2분의 a 더하기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fx의 역함수를 두 개 구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가조건에 보면은 나조건에 보면 뭘 구하래? f 역함수 2를 구해보래. 자, 근데 여기 봐봐. 여기 f 역함수 2가 이거 구할 수 있니 없니? 첫 번째 경우는 x에다 2 넣어봐. f 역함수에다가 분모가 0되죠?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역함수 분모 0되기 때문에 역함수는 점근선이 x는 2잖아. 그럼 저 역함수는 2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안 돼요. 나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 f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두 번째 경우에서 되겠네. 자, 그럼 f 역함수 2를 두 번째 식에서 구하면 되겠네. 2 넣어봐. 4분의 a죠. 그 다음 f2도 구해야 돼. f2는 fx에다 넣어서 구해봐. 2분의 a 빼기 2지. 근데 나조건에 의하면 어떻대요? f 역함수 2는 f2보다 한 개 작대. f 역함수 2는 f2보다 한 개가 작대. 해도 이거 계산하면 되죠. 2분의 a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a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12.
b는 마이너스 2. 이때 가나 조건이 만족이 된 거죠. 이때만. 그래서 답은 자 fx 구하고 8라고 그랬으니까 fx가 뭐야? fx가 x분의 12 빼기 2네. 그거 8 넣으라고? 8 넣으면 8분의 12, 2분의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만. 이거는 좀 쉬운 문제. 22번. a가 1보다 크다고? 자, x는 a가 점근선이고요. x는 a 그려주고 y는 마이너스 4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가 양수 4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y는 fx 그래프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다 구해보래요.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y에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4 왼쪽으로 넘기고 양변 나눠서 지우고 x 빼기 a가 1 되면 되니까 x가 얼마가 되면 돼요? a 더하기 1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x축이 한 여기쯤 있어서 요점의 좌표가 a 더하기 1, 0 이거네요. 이걸 a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식에다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 0 넣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4 빼기 4일 건데 잠깐만 a가 1보다 크니까 a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4는 마이너스 4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4에서 4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8보다 크겠죠? 그런가? 1보다 크면? 아니지? 맞나? 2분의 1 2면 제 마이너스 8보다 크죠. 마이너스 8보다 큰 값으로 어딘가 찍힐 겁니다. a가 이쪽에서 y축은 이쪽에 있을 거야. y축은 이쪽에 요점의 좌표가 음수야. 그래서 여기 0, 마이너스 a분의 4 빼기 4야. 요게 b야. 원점은 뭐 여기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대해서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 여기 C래요. C는 뭐 A, 마이너스 4인 거죠. 자, 그래 놓고서는 사각형 OBCA 넓이 구하라고? 그 뭐야, OBCA 사각형 그려. 그런데 이게 위치를 좀 잘 찍어서 그렸어야 돼. 이게 4, 4분면에 있네. C는 지금 4, 4분면에 있고요. B는 여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요런 사각형이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 이거 어떻게 구할까? 잘 잘라서 구하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좌표축에 평행한 선들을 그어서 잘라서 넓이를 구하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요 C에서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Y축에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 되면 A가 돼. 그리고 여기 길이는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4였잖아. 여기 4가 되고요. 여기는요 길이가 a분의 4가 돼요. 자, a가 양수야. 그러면 됐네.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가운데 넓이 얼마야? 4a. 그 다음 이쪽 넓이 얼마예요? 여기가 a니까 a 곱하기 a분의 4 하면 4 나누기 2 하니까 2. 여기도 1 곱하기 4 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죠. 이게 넓이야. 그게 24라고. 그래서 4a가 20이네. 그래서 a는 5. 그냥 좌표 다 찍고 좌표축이라는 게 어떤 점의 위치를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잰 거니까
그 길이들을 이게 일반적인 사각형이거든. 직사각형이나 뭐 마름모나 이런 특별한 이름이 있는 사각형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각형은 잘라서 넓이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좌표축을 활용하려면 좌표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쉽게 구해지는 거지. 됐어? 자, 47번은 자,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꼭지점이 a, b인 2차 함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는 시작점이 똑같이 a, b인데 루트 바깥에가 마이너스고 루트 안에 x 앞에는 양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함수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fx 그래프인데 자, 여기가 x는 a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방정식 fx가 알파다 혹은 fx가 베타다 이것들 이 방정식에 만족하는 근이 알파, 베타, 감마 3개뿐이래. 그렇다는 거는 y는 알파랑 y는 베타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 이 b보다 아래쪽에다가 y는 알파를 그리게 되면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교점이 몇 개가 생겨? 여기 두 개.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2개가 생기죠. 그래서 b보다 아래쪽에 그리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2개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 b보다 위로 그리게 되면 교점이 몇 개 생기게 되죠? 안 생겨요. 근데 지금 교점이 총 3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b에다 그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거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조건을 보면 그림이 건데 알파, 알파를 지나야 된대. 그러니까 요게 y는 알파였고 요게 y는 베타였다고 한다면 요 점이 알파, 알파라고 하면 되겠고요. 요 그 a, b가 베타, 베타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y는 알파랑 만나는 요 나머지 한 점이 감마, 알파라고 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요 식을 다시 써보면 fx는 자, 꼭지점이 베타, 베타인 거야.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인 거야. 지금 그 x가 베타 이하일 때. 그 다음 무리함수 파트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인 거야. x가 베타보다 클 때. 이렇게. 자, 근데 이 함수가 뭘 지나야 된다고? 알파, 알파랑 베타, 베타를 지나야 된다고. 그러면 알파, 알파는 여기다 넣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 감마, 알파는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넣어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가 알파다 라는 게 성립하고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가 알파다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모르는 문자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2개가 나왔고요. 근데 한 개씩이 더 있었어. 어디 있냐면 문제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라고? 15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세 식을 연립을 잘 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모르는 문자 3개, 식이 3개니까. 자, 근데 여기서 구하기 쉬운 결론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식이 좀 정리하기 편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다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서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라서요 이게 되려면 알파랑 베타가 같은지 또는 베타가 알파 더하기라고 같으면 되는데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보다 하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구한 걸 갖다가 여기 두 식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줘. 베타 대신에. 그래서 다시 써줘. 다시 써주면 자, 자 여기 알파를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 베타 빼기 알파 나오죠. 베타 빼기 알파는 1이고요. 루트 감마 빼기 베타가 돼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감마 빼기 베타가 1인 걸 알 수 있죠? 응? 감마 빼기 베타가 1인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감마가 베타 더하기 1인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감마가 베타 더하기 1인 걸 알았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막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여기서 알파는 베타 빼기 1이고 감마는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이 식에다 갖다 넣어. 알파에다가 베타 빼기 1 넣고 베타에다가 베타, 감마는 베타 더하기 1, 이 15. 요거 지우고 3베타가 15니까 베타가 5구만.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야? 5 빼기 1이니까 4구만. 감마는 얼마야? 6이구만.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구해졌다.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뭘 구하래? F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라니까 결국 F9를 구해라 이런 소리고, 아까 fx식도 다시 써야죠. 베타가 5인 거 알았으니까 요거 쓰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5. 언제? x가 5 이하일 때는. x가 5보다 클 때는 뭐야?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5 플러스 5야. 자, 그럼 F9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9는 여기다 넣어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5 더하기 5니까 5 빼기 3 이렇게 구하는 거지. 됐죠?